안녕하세요. 보이는 행복 이루는병원 대변인과 김보경 원장입니다. 오늘은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편평사마귀 많은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계시고 흔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은 처음에는 잘 모르시다가 어느 정도 퍼지고 난 다음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개수가 적게는 몇 개에서부터 많게는 1000개 이르기까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편평사마귀의 이제 원인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감염 질환입니다. HPV 바이러스에 의해서 발생하는 전염 질환이고요. 보통 이 바이러스가 언제 감염이 됐느냐 궁금해 하시는 경우도 많은데 대부분 정말 인구의 50% 이상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흔한 바이러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언제 감염됐는지 알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편평사마귀는 굉장히 작고 평평하게 피부 위로 융기된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고요. 주로 이제 얼굴과 이 목 부분에 좀 잘 나타나고 이제 심지어는 몸통이나 팔, 다리, 사타구니 이런 데까지 퍼지기도 합니다. 크기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데요. 정말 좁쌀처럼 아주 작은 크기부터 그것이 융합되어서 꽤 큰 판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색깔은 보통 이제 초기에는 스킨색과 비슷해서 투명하거나 혹은 이제 살색과 굉장히 비슷해서 눈에 안 띄는 경우가 많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갈색으로 이제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살색일 때는 비립종 혹은 어떤 여드름 문항염과 헷갈리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비립종 같은 경우에는 보통 약간 가운데가 융기돼 있고 또 안에 뭔가가 차 있는 듯한 형태를 보일 수 있고요. 모낭염 같은 경우 혹은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이렇게 털이 좀 보이거나 혹은 이렇게 피지 같은 것들이 차 있는 경우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확대경으로 봤을 때 비교적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잡티와 헷갈리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잡티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갈색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편평사마귀와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 확대해서 봤을 때 잡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융기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적고 만졌을 때 평평하게 피부와 동일한 높이를 좀 유지하는 경우가 있고 주로 자외선을 많이 받는 부분들, 그 잡티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얼굴, 광대 이런 부분에 잘 생기기 때문에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검버섯과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검버섯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평사마귀처럼 갈색이고 조금 융기가 되어 있다는 점에서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하지만 검버섯의 경우에는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생기고 편평사마귀에 비해서는 조금 더 크기가 크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이런 편평사마귀를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요? 우선 저희가 설명드릴 때 편평사마귀는 이제 바이러스 이제 어떤 입자인데 사실 그 입자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감염이 됐을 때는 처음에는 알기가 어렵고 그런 아이들이 이제 뭉쳐서 융합을 해서 이제 어떤 덩어리를 만들면 이제 그게 우리 눈에 띄면서 편평사마귀 이제 형태를 나타나게 되는데요. 편평사마귀가 융합되어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경우에는 레이저, CO2 레이저 혹은 어뷸 레이저 등을 통해서 물리적으로 이제 깎아내서 지져버리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화학적으로 어떤 필링 제제를 이용해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리는 그런 덩어리, 바이러스 파티클들을 없애서 물리적으로 이제 없애는 방법이 동일하게 이제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또 면역을 조금 바꿔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증강시켜서 치료하는 면역 치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DPCP라는 이제 어떤 물질을 발라서 면역력을 바꿔서 바이러스들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각의 치료별로 장단점이 다 다른데요. 일단은 레이저 치료의 경우에는
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딱지가 지고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게 내 몸에 모든 바이러스 파티클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뭉쳐져 있는 것들을 부분적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서 없애는 방법이다 보니까 뭐 완벽하게 모든 바이러스들을 꼼꼼하게 찾아서 없앨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요. 장점으로는 이게 정말 효과가 좋다면 손쉽게 온몸에 퍼져 있는 편평사마귀 병변을 효과적으로 이제 없앨 수는 있지만 단점으로는 이 면역 치료가 효과가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없는 분들이 있으며 이런 면역 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에 어떤 접촉 피부염을 유발하는 물질을 발라서 그런 피부염에 의해서 바이러스 면역력을 좀 증강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피부 그 물질을 바르는 부분이 간질간질하거나 홍반, 뭐 직물 같은 게 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치료의 경우에는 효과가 있을 때까지 좀 반복적으로 주기적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는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편사마귀 치료 후에 이제 어떻게 홈케어 관리를 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우선 레이저 치료의 경우에는 얼굴이나 목 같은 경우에는 7일에서 10일 정도 딱지가 생겼다가 떨어지게 되고요. 몸통 같은 경우에는 2주에서 길게는 3주 정도까지 딱지가 있다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레이저 부위가 좀 홍반이 있거나 조금 시간이 지나면 색소 침착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길게는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지나면 없어지는 부분이고요. 흉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아주 작은 편평사마귀의 경우에는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레이저 시에 아주 깊게까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흉터가 생길 가능성은 굉장히 떨어지는데요. 반면에 조금 사마귀가 융합되어 있고 큰 경우에는 보통은 뿌리까지 많이 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가 레이저를 할 때 조금 더 뿌리까지 깎아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간혹 흉터의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른 질환에 비해서 흉터가 생기는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흉터에 대한 걱정은 크게 안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편평사마귀에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바이러스 감염 때문에 생기다 보니까 이 면역력 관리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바이러스 이제 면역력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두 가지 영양제를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로는 비타민 D입니다. 요즘에 이제 햇빛을 많이 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검사를 해보면 환자분들 대부분이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나옵니다. 비타민 D는 햇빛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팔다리가 노출된 상태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까지 매일 햇빛을 쏘여주셔야 적당한 양의 비타민 D가 합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햇빛을 좀 많이 보기가 어렵고 특히 겨울철에는 긴 바지를 입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 비타민 D를 경구 영양제 혹은 더 효과적으로는 이제 근육 주사를 통해서 올릴 수가 있는데요. 이 비타민 D가 이제 높아지게 되면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강화가 되기 때문에 편평사마귀 또 요즘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혹은 독감 바이러스 등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추천드리고 있는 주사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양제는 아연입니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구 영양제로 꾸준히 섭취를 해주시면 좋고요. 정말 편평사마귀가 많이 심한 경우에 저희 병원에서는 이제 수액 치료를 또 권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수액에 아연을 좀 섞어서 일주 간격으로 맞게 되시면 편평사마귀가 온몸에 굉장히 심한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하게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피부 장벽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편평사마귀가 그냥 트러블이 난 걸로 오인을 하셔서 그거를 이제 떼수건으로 밀어내거나 아니면은
경우는 이제 피부 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얼굴에 스크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그거를 이제 손으로 떼어버리려고 하시는 경우들, 그러니까 그런 이제 경우들이 피부 장벽을 이제 손상시키는 경우인데요. 그렇게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이 바이러스 파티클들은 더 쉽게 퍼져나가기 때문에 편평사마귀가 급속도로 빠르게 번져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평사마귀가 있었던 분들은 이런 피부 장벽을 악화시키는 이런 습관들을 꼭 주의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이제 보습제를 잘 발라주시고 그다음에 샤워하실 때 때타올을 이용해서 좀 세게 문지른다거나 혹은 얼굴에 스크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이제 가렵다고 해서 손톱으로 피부를 막 긁는 그런 행위들은 조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희 이제 베델에서의 편평사마귀 진단과 치료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이제 처음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확대경을 통해서 그게 진짜 편평사마귀가 맞는지를 먼저 확인을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뭐 얼굴부터 시작해서 목, 몸통, 팔다리 의심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희가 이제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평사마귀가 이렇게 눈으로 보이고 뭉쳐있는 경우는 우선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큰 덩어리들은 어느 정도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이 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시면 좀 통증이 있기 때문에 맞춤고를 한 3-40분 정도 도포를 한 다음에 이제 레이저에 들어가게 되고요. 치료 후에는 혹시라도 염증이나 이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재생 레이저 치료를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 후에 한 2-3주 후에 저희가 다시 경과 관찰을 위해서 병원 예약을 해드리는데요. 오시면은 편평사마귀가 잘 제거가 되었는지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를 다시 꼼꼼하게 확인해드리고 영양요법들을 저희가 가이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비타민 D, 아연 그 외에 영양요법들을 이제 같이 가이드를 해드리고요. 정말 바이러스가 심하신 분들은 수액 치료와 그다음에 염증을 좀 줄이기 위한 더미용 치료를 함께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베델에서는 가다실 예방 접종을 함께 시행하고 있는데요. 가다실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 이제 자궁경부암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입니다. 자궁경부암의 경우에는 이 편평사마귀와 비슷한 HPV 바이러스의 다른 타입에 의해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물론 이제 편평사마귀를 일으키는 정확한 HPV 바이러스 어떤 타입을 예방해주는 예방접종은 아니지만 가다실 요즘에 건강 목적으로 많이 받으시잖아요. 물론 건강 목적으로도 받으시지만 편평사마귀가 조금 심했던 분들은 이 가다실 예방접종을 꼭 맞도록 저희가 권유를 드립니다.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 자궁경부암 HPV 바이러스라는 어떻게 보면 친척 관계이기 때문에 약간의 예방 효과를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편평사마귀 치료 후에 재발을 하지 않을까 또 걱정이 많으신데요. 사실 재발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바이러스 감염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몸에 들어온 바이러스가 쉽게 사라지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게 바이러스 파티클이 뭉쳐서 우리 눈에 보이기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깨끗하게 레이저를 이용해서 편평사마귀를 다 없앴다 하더라도 내 몸에 아직까지는 바이러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또 이게 내 면역력이 좀 떨어지거나 피부 장벽이 손상이 되면 다시 증식을 해서 녹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피부 장벽을 악화시키는 요인들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을 좀 높이는 그런 영양요법들을 함께 병행하시면서 주기적으로 경과 관찰을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편평사마귀의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 외에도 편평사마귀에 대해서 궁금하시거나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댓글에 문의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보이는 행복 이루는 병원 그대 피부과 김보경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